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밖에 눈이 내리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행을 창궐하는 이 시점에서, 다 뚫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강은, 교과교육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목이, 천기누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뭐 천기누설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거는, 저희 그 진용팀이 내걸고 있는 목표가 지피지기라고 하는 게 저희들 목표예요. 기본이에요. 즉 적을 알고 나를 알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적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임용고시에 시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시험에 대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이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과교육론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어떠한 주제로 출제가 되어 있고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시작을 좀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분석이 있은 다음에 시험 문제 형태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그 형태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인가, 요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1페이지를, 2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 영역별 형식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영역과 주제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하나를 더 추가했었어요.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분을 좀 하려고 하고, 그 구분에 따라서 기출문제들을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역이라고 제일 처음에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저 영역을 나는 기준은 뭐였었을까요? 역사교육의 개념과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 역사학과 역사교육, 역사이해와 역사교육, 역사의 설명과 역사교육.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봤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교과교육론을 역사과 교과교육론을 준비를 하면 두 권의 책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다 보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 그 영역에서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교육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래서 역사교육의 이론에 큰 챕터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는 몇 개가 있어요? 거기도 5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되죠? 거기 없는 거. 역사교육의 이론에도 없고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도 없는 한 파트가 더 있죠. 그 파트가 뭐죠? 그게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그 양쪽 책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 그리고 그거를 영역별로 구분을 할 때, 그럼 전체에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11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교육의 이론에 5개, 역사교육의 내용 방법에 5개, 그 다음에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면 11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11개의 영역을 구분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주제라고 내놨던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안에서 제목도 될 수가 있어요. 제목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로 내용을 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로 해서 일단은 주제라고 해서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발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몇 년부터 이렇게 분석표를 만들었냐면 14학년도부터 분석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14학년도를 분석표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부터 주관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객관식에서.
물론 제가 기출문제는 뭐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기출문제는 2000년 이후부터 다 단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지만 여기서 분석의 틀은 일단은 14학년도 이후부터 2020학년도까지 그렇게 내용 분석을 한번 해본 거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패턴 2. 암기한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2015학년도 전공비의 논술형 1번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김 교사가 가 자료를 활용하여 밑줄 친 인물의 행위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성향적 설명의 예를 두 가지 쓰고 그러한 설명 방식의 문제점을 두 가지 쓰시오. 그럼 이거는 뒷부분은 암기해서 쓰는 거죠. 앞에 부분은 적용이에요. 그래서 2015학년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이 문제를 실제로 들어가서 푼 사람들은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매우 당황했어요. 왜? 어떻게 쓰라고 도대체 뭘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해진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야 되는 거죠? 형식이 맞으면 될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만 정답이고 이건 정답이 아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까요? 이거의 기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그럼 뭘 알아야지 풀 수가 있어요? 성향적 설명이 뭔지 알아야 푸는 거죠. 그죠? 그럼 성향적 설명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암기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머릿속에 암기뿐만 아니라 무엇이 기억해야 돼요? 손끝이 기억해야 돼요. 왜?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성향적 설명의 개념이라고 돼 있죠. 개인의 신념, 가치, 태도, 개성, 성격적 특성 등 그가 평소에 가진 일반적 성향을 근거로 개인의 어떤 결정이나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개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써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 중에서 그가 평소에 가진 일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써야지 뭔가가 되겠죠. 그죠? 이 제시문 안에서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나와요?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두 가지를 쓰겠죠. 그죠? 막간에 광고 하나를 하면 저희가 그 3월 달부터 3, 4, 5, 6, 7, 3, 4, 5, 6, 6월 달까지죠. 진행되는 저희 그 심화 수업에선 첫 번째는 그날 진도가 나가면 그 진도에 해당하는 단원별 기출문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단원별 기출문제는 그 다음 주에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면 참석을 할 거고요.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압력을 넣어서 대면 참석하도록 쓴 거를 분명히 숙제 검사를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거는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도 그렇고 동영사도 그렇고 서양사도 그렇고 교과론도 그렇고 그날 수업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나눠드리고 그거를 그 다음 주까지 복습해 오시면 정리를 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강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좀 하려고 해요. 뭐냐면 그날 배운 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마 한 단원이 나가겠죠. 요거 한 단원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단원의 제목들을 A4 용지에다 딱 정리해서 오시는 것. 그것도 숙제 검사를 해서 좀 강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7, 8, 9에는 정말 손끝에 그 굳은 살을 한 2번 벗겨낼 정도로 계속 쓰는 연습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나갈 거라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들어주셨는데, 예,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고, 내년엔 여러분들 어쨌든 이 자리 말고 여러분들 각자, 예, 그 원하는 그 자리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